뭐야? 여자가 무슨 색소폰이야? 색소폰은 캐바레에서나 보는 거 아니야? 크크, 악기 이름이 너무 야해. 근데 삑살이 난 거 아냐? You know, in New York or Paris, even street performers can do basic jazz improvisation. I guess K-pop is the only music Korea has to offer. 그 말에 민수가 화를 참지 못하고 영어로 항의했습니다. Hey, that's not fair. Korean music is much more than just K-pop.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뭐야, 외국인들이 한국 음악을 무시하네. 아이고 쪽팔린다 쪽팔려. 한국 망신 다 시키네. 저렇게 말하고 가면 어떡해. 그래도 외국인들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나라는 재즈 즉흥 연주 같은 건 약해. 저는 부끄러움과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같이 연주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색소폰을 케이스에 넣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잠깐만!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쓸고 있던 청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저희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젊은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 외국 사람들에게 한마디만 할게요. 청소 할아버지가 외국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와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Excuse me, gentlemen. 청소 할아버지가 영어로 말을 하자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발음은 완벽했고 억양조차 원어민 같았습니다. 놀란 외국인들이 돌아보았습니다. Yes, yes, Grandpa. 첼로 케이스를 든 외국인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I couldn't help but overhear your comments about Korean musicians. 청소 할아버지가 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I find them rather uninformed and disrespectful. 외국인들은 청소부 복장을 한 노인이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것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And who might you be? 외국인이 약간 불쾌한 듯 물었습니다. Jazz isn't just about technique or showing off. It's about soul, story, and the courage to express yourself. 첼로 케이스를 든 남자가 마치 랩을 하듯 비웃듯 말했습니다. No offense, sir. But jazz requires both soul and technique. You can't just play whatever and call it jazz. 청소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You're absolutely right. So why don't we put that to the test? 주변의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청소 할아버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헐. 외국인이 한국 음악 무시하니까 할아버님이 즉흥 재즈 연주를 해보자고 제안하는 거야. 아이고 저러다 한국 음악 망신 더 시키는 거 아니야? 한국은 K-팝밖에 모른다고 재즈에 대해서 뭘 하냐고 외국인이 무시하고 있어. 그럼 저 청소 할아버지가 K-재즈를 무시하지 말라고 한번 배틀해보자는 거야? 청소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학생, 미안한데 혹시 제가 한번 색소폰 연주해봐도 될까요? K-재즈를 무시하던 외국인들은 청소 할아버지가 색소폰을 입에 대자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첫음이 울리고 연주가 시작되자 모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홍대의 거리는 네온사인과 젊음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 사람들 사이로 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색소폰은 오래된 흠집 때문인지 거리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쓸쓸하게 빛났습니다. 작은 스피커를 켜는 순간 사방에서 날카로운 시선과 조롱이 화살처럼 날아왔습니다. 마치 제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처럼 말이죠. 제 이름은 이가은, 20살입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 좁디 좁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은 안개처럼 흐릿하기만 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어떤 어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반반하니까 시집은 잘 가겠네. 그런 말에 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 속에서 낡은 색소폰의 리드를 꺼내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제 유일한 무기이자 제 진짜 이름이었으니까요. 10살 때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낡은 필름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고아원에 봉사 오신 음악 선생님이 수줍게 웃으시며 물으셨죠. 가은아, 이건 너 한번 불어볼래? 그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변했습니다. 제 세계는 온통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 비닐봉지 흔들리는 소리, 심지어 무관심한 침묵마저도 모두 리듬과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색소폰은 저희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색소폰은 고아원에서의 힘든 시절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버팀목이었죠.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소절을 불기 시작하자마자 분식집 사장 이용일이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이! 색소폰!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음악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여기서 자꾸 삑삑대면 경찰 부를 거야. 장사 망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남의 가게 앞에서 왜 색소폰을 불고 난리야.
죄송합니다. 저 금방 끝낼게요. 제 목소리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그딴 색소폰 불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얼굴도 반반한데 시집갈 준비나 해. 남의 가게 앞에서 동냥하지 말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발로 제 앞에 놓인 모금 상자를 거칠게 찼습니다. 동전 하나가 바닥에서 튕기더니 스피커 옆으로 굴러 사라졌습니다. 동전의 소리가 제 귀에 오래도록 울렸습니다. 아무도 아가씨 색소폰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 돈 벌려면 차라리 우리 가게 와서 알바나 해.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일당 잘 쳐줄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비웃음, 수군거림, 냉소, 그 모든 것들이 제 입술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색소폰을 내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아이고 저런 우리 가은이가 또 곤란한 상황에 처했구나. 어디선가 경쾌한 목소리와 함께 피아노 건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리 한켠에 놓인 작은 전자 피아노 앞에 민수가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친구인 민수는 마치 구세주처럼 나타나 베토벤의 운명을 장난스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리 한쪽에서 청소를 하던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보통은 존재감 없이 지나치는 청소부였지만 그날 밤 할아버지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다시 조용히 넣어놓으셨습니다. 그의 손엔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고 청소 유니폼엔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 그분의 손가락이 색소폰의 키를 누르듯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제 색소폰을 잠시 응시할 때 무언가 깊은 이해와 그리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라고만 알고 있는 그분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곤 다시 빗자루를 쥐고 돌아섰습니다. 할아버지의 등 뒤로 흐르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처럼 보였습니다. 가은아, 저 청소부 할아버님도 네 팬인가 봐. 자, 그럼 우리 청소부 할아버님을 위한 공연 한번 해볼까? 민수의 재촉에 마지못해 저는 다시 색소폰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또 다른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저런. 오늘의 유명 유튜브 스타가 또 등장했네.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리 저 끝에서 화려한 조명과 커다란 스피커를 동원한 우일도가 노래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계산된 듯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우일도야. 유튜브에서 유명한 버스커지. 화려한 장비에 멋진 외모 그리고 근데 그게 다야. 하하. 민수의 작은 중얼거림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가자, 민수야. 색소폰을 케이스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쳤고 차라리 고시원의 좁은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 이런 날도 있는 거지. 내일은 괜찮겠지? 가은아, 우리 희망을 버리지 말자. 민수는 언제나처럼 밝게 웃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느린 걸음으로 우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회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저를 향해 잠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은아, 왜 그래? 방금 저 할머니가 뭐라고 하기라도 했어? 민수가 궁금해했습니다. 잘 못 들었어. 근데 그 소리라고 한 것 같아. 노부인은 천천히 거리의 거대한 빌딩들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며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묘한 위험과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컵라면에 물을 붓고 고시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인가? 나도 남들처럼 제대로 색소폰을 배워보고 싶어. 이때 핸드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가은아, 너 또 라면 먹고 있지? 밥 먹어야지 밥. 음악은 밥심으로 하는 것이여. 내일은 내가 새로운 곡 하나 준비했거든? 우리 내일 같이 연습해보자.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그의 모습에 저는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보자. 통화를 마치고 산책을 나온 저는 어둑한 가로등 불빛 아래 청소부 할아버지가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제가 연주했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잠시 쥐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오래된 색소폰 마우스피스처럼 보였다고 생각했지만 어둠 속에서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청소 할아버지, 대체 누구일까? 홍대의 밤은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청소부 할아버지의 모습과 손가락의 움직임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수와 약속한 대로 다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지나고 있었고 민수는 새로운 곡을 준비해왔다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터질 거야. 네가 연주하고 내가 반주하면 천하무적이라고. 민수가 피아노를 세팅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색소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그 청소 할아버지, 오늘도 오실까?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왜? 우리 숨은 팬이 신경 쓰이나 보지? 민수가 눈썹을 실룩이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뭔가 이상해. 그 할아버지 어제 뭔가를 주머니에서 꺼냈다가 넣더라고. 근데 왠지 색소폰 마우스피스 같았어. 에이, 잘못 봤겠지. 청소 할아버지가 색소폰 피스를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 민수의 밝은 성격 덕분에 몇몇은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오늘은 찰리 파커의 나우즈 더 타임이야. 가은아, 한번 멋지게 뽑아봐. 민수가 피아노 반주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떨림 없이 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더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 자신감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에 음악이 다른 쪽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오일도였습니다. 전우마, 일부러 우리 공연 시간에 맞춰서 시작하는 것 아냐? 민수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저는 연주를 이어가려 했지만 점점 관객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몇 명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분식집 사장 이홍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겹다 지겨워. 또 시작이요? 내 가게 앞에서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손님들이 밥 먹는데 시끄럽다고 하잖아. 제 연주가 멈췄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린 그냥 버스킹 거리에서 음악 연주하는 거고요. 이 땅이 사장님 땅도 아니잖아요. 음악! 이게 음악이야! 나도 귀가 있다고. 연주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이홍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봐, 아가씨. 저 버스커 보이지? 저 사람처럼 차라리 노래를 해. 요즘 누가 색소폰을 듣는다고 그래. 촌스럽게. 이홍일의 모욕적인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봐요. 사장님, 그 말은 너무한 것 같은데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돌아보니 어제 제가 본 그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색 코트를 입은 그녀는 작은 체구였지만 묘한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음악은 인기나 화려함,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기술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이 아이의 연주에는 뭔가 특별한 진심이 담겨 있어요. 할머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은 나라고. 이홍일이 불손하게 대꾸했습니다. 노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 사장님 음식도 어떨지 알 것 같네요. 사장님 음식이 맛이 없어서 손님이 없는 걸 왜 이 아가씨 탓을 하세요? 뭐라고? 이 할망구가 귓구멍이 막히셨나? 나이 들었으면 집에서 손주나 볼 것이지. 왜 참견하고 난리야? 그때였습니다. 이봐요. 이봐, 젊은 사장 양반. 갑자기 청소를 하던 백호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빗자루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봐요. 젊은 양반이 여사님께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아니요? 뭐요? 아니, 청소부 할아버지 주제에 뭔 참견이야? 이홍일 사장이 청소 할아버지를 향해 고함쳤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보다도 저 아이가 안 돼 보여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계속해도 돼요, 아가씨. 그래도 아가씨 색소폰 연주를 듣고 싶은 팬들이 있잖아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사장은 뭐라 더 말하려다 손님이 부르는 소리에 분식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내 이름은 이순이에요. 이 거리를 자주 지나다니다 보니 며칠 전부터 아가씨 연주를 들었어요. 아직 뭔가 기술은 부족한 듯하지만 아가씨 연주에는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할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냥 어깨너머로만 색소폰을 배워서 그래요. 그래도 저는 좋아요. 그냥 이 색소폰 소리가 좋아요. 이순이 할머님은 잠시 청소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선을 피하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시끄러운 거리에서도 진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좋을 텐데 말이지요. 할머님 감사합니다. 할머님 색소폰에 대해 잘 아세요? 민수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그냥 오래전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때는 이 홍대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작은 재즈 클럽들이 많았고 진짜 음악을 많이 들을 수 있었죠. 할머님, 그럼 다음에도 우리 연주 들으러 오실래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미 팬이 된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청소 할아버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왠지 멋진 멋쟁이 할머니네. 그치?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도와주셨을까? 아마 네 연주가 정말 마음에 들었나 보지. 어쨌든 좋은 일이잖아. 우리 응원자가 한 명 더 생긴 거야. 민수의 말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청소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학생들, 내일도 연주하러 올 건가요?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할아버님, 왜요?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빗자루를 들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전과 달리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민수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저 청소 할아버지도 뭔가 수상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왜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팬만 있을까? 색소폰이 그렇게 올드한가? 그날 저녁, 저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거리를 바라보니 청소부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빗자루에 기대어 서서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가 서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간판이 꺼져 있는 오래된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 뭐지? 작은 1인용 라꾸라꾸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게 사장 이홍일의 모욕, 이순이 할머님의 등장, 그리고 백호 할아버지의 이상한 태도까지. 문득 색소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 밤은 연습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순이 할머니가 제 연주를 특별하다고 말한 것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 진심을 담아서. 그런데 내 마음을 담기에는 나의 기술이 받쳐주지가 않아. 저는 작게 중얼거리며 색소폰을 입에 물었습니다. 고시원 방 안이라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두 손으로 스케일을 연습하며 마음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민수는 매일 홍대에서 연주를 이어갔고 백호 할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서 청소를 하며 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이순이 할머니도 매번 나타나셔서 저희 연주를 응원해주곤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쩍 연습에 매진했고 이홍일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열리는 버스킹 페스티벌 날이었고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은아, 오늘이야말로 우리의 진가를 보여줄 때야. 민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이렇게 많은 사람 사이에서 연주하는 건 처음이야. 많은 게 좋지. 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 민수가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좋아, 해보자. 저희가 자리를 잡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피아노 도입부가 흐르고 제가 색소폰을 들어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다해 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연습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음정이 가끔 흔들렸고 리듬도 다소 불안정했습니다. 저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기술적으로는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명, 2명, 조금씩 관객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은아, 괜찮아. 계속해. 민수가 격려했지만 제 자신감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오늘은 안 되겠어. 그때였습니다. 청소를 하던 백호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학생,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 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생, 그냥 지나치려다가 학생이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주제넘지만 한마디만 해도 될까? 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눈이 동그라진 채 백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생, 마우스피스 각도가 조금 낮아. 그리고 앰부셔 형성이 불안정해서 고음역에서 음정이 흔들리는 거야. 횡격막 호흡을 더 깊게 하고 리드 진동을 좀 더 컨트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와 민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요, 할아버지, 색소폰을 아세요?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오래 살다 보니 이것저것 알게 되는 거지. 소시적에 아주 잠깐 본 적이 있었어요. 백호 할아버지는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색소폰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용어들인데요. 제가 의심스러운 눈길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학생들의 음악이야. 연주 기술은 제대로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 늘어. 하지만 진심은 그건 타고나는 거지. 백호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살짝 두드리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제대로 배우고 꾸준히 연습해보렴.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인 건 학생의 색소폰 소리는 특별해. 그의 말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고 색소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백호 할아버지의 조언을 생각하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홍대 거리를 지나가던 두 명의 외국인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키가 크고 자신감 넘치는 두 외국인은 한 명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다른 한 명은 첼로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Hey, is that a saxophone? Sounds interesting. 한 명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Yes, we're performing here. Would you like to listen? 외국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다가왔습니다. 첼로 케이스를 든 남자가 말했습니다. Not bad, but you need a lot more practice. Yes, the technique is quite amateur. 그의 말투에는 약간의 거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영어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만으로도 비판적인 평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We're here for the International Jazz Festival. We're looking for local musicians to collaborate with. 다른 한 명이 말했습니다. 민수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Really? That's amazing. We'd love to collaborate.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How about some improvisation? Can you do jazz improvisation? 저는 긴장된 표정으로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뭐래? 뭘 하자는 거야? 즉흥 재즈 연주를 같이 하자는 거야. 대박!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난 즉흥 연주는 해본 적이 없어. 민수가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She's a bit nervous. She hasn't done much improvisation before. 두 외국인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첼로 케이스를 든 남자가 실망한 듯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Oh, I see. I thought Korean musicians would be more advanced, especially in Hongdae, which is supposed to be your cultural center. 그의 어조에는 분명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Jazz improvisation is the basics. If you can't do that, you're not really a musician. Just stay. How do you say? Hobbyist. 그들의 말에 주변에 있던 한국인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비록 모든 영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I'm sorry.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손이 떨려와 색소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첼로 케이스를 든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Well, we should move on. We're looking for real jazz musicians. 그가 케이스를 들고 돌아서려는 순간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You know, in New York or Paris, even street performers can do basic jazz improvisation. I guess K-pop is the only music Korea has to offer. 그 말에 민수가 화를 참지 못하고 영어로 항의했습니다. Hey, that's not fair. Korean music is much more than just K-pop.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뭐야? 외국인들이 한국 음악을 무시하고 있어. 아유, 쪽팔려. 쟤네들은 우리 방탄 오빠들도 모르나 봐. 그래도 외국인들 말이 맞는 것도 있어. 우리나라는 재즈 즉흥 연주 같은 건 약해. 저는 부끄러움과 굴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색소폰을 케이스에 넣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잠깐만! 갑자기 멀리서 청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저희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젊은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 외국인들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청소 할아버지가 외국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와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Excuse me, gentlemen. 청소 할아버지가 영어로 말을 하자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발음은 완벽했고 억양조차 원어민 같았습니다. 놀란 외국인들이 돌아보았습니다. Yes? 첼로 케이스를 든 남자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I couldn't help but overhear your comments about Korean musicians. 청소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I find them rather uninformed and disrespectful. 외국인들은 청소부 복장을 한 노인이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것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And who might you be?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남자가 약간 불쾌한 듯 물었습니다. Just an old man who happens to know a thing or two about music. 백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Jazz isn't just about technique or showing off. It's about soul, story, and the courage to express yourself. 외국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No offense, sir, but jazz requires both soul and technique.
You can't just play whatever and call it jazz. 백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You're absolutely right. So why don't we put that to the test? 주변의 사람들이 더 가까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청소 할아버지 멋있다. 대단하신 분 같아. 청소 할아버지가 영어를 저렇게 유창하게 하시다니? 뿐만 아니야. 한국은 케이팝밖에 할 줄 모른다면서 무시하는 외국인을 혼쭐 내주고 있어. 백호 할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학생, 제가 대신 색소폰 연주해봐도 될까요?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뭐? 청소부 할아버지가 색소폰을? 어머, 영어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번엔 색소폰을 직접 부시겠다고 하시네. 아이고 이거 한국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청소 할아버지 너무 나대시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도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홍일이 분식집에서 나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청소부 할아버지까지 나서서 나라 망신시키겠네. 할아버지 껴들지 마시고 그냥 청소나 하세요. 그의 말에 주변인들의 의심 어린 눈초리가 할아버지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백호 할아버지는 침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생 괜찮니? 색소폰 한번 빌려줄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더 망신스러워질까봐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호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자신감 그리고 오랜 세월이 담긴 지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 색소폰이 너무 낡아서 괜찮으실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색소폰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색소폰을 받아들고 마우스피스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색소폰을 다루었습니다. 리드가 조금 마모됐네. 할아버님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제가 언뜻 보았던 할아버지의 마우스피스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How about the minor Dorian mode for improvisation? We can build a modal jazz piece from there. I think it would complement your violin and cello beautifully. 외국인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가 전문적인 재즈 용어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You know jazz theory? 외국인이 불신의 눈으로 물었습니다. Just enough. 할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할아버지의 청소 유니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여전히 비웃듯 말했습니다. Look, sir, we appreciate your enthusiasm, but jazz requires years of training. It's not something just anyone can do, especially not in Korea where... Especially not in Korea. 백호 할아버지가 그의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You seem to have quite a narrow view of Korean music. 바이올린을 든 남자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No offense, but K-pop and traditional Korean music are worlds apart from jazz improvisation. That's just a fact. Facts can be misleading when they come from ignorance. 백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So, shall we test your theory? The minor Dorian mode? Are you up for it? Or are you afraid of being proven wrong? 첼로를 든 남자가 동료를 향해 작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Is the janitor challenging us? That's a first. 바이올린을 든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Well, we're in Korea. Might as well experience the local entertainment. 외국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신과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Fine. This should be entertaining at least. 바이올린을 든 남자가 말했습니다. But don't say we didn't warn you. And please, don't drop your broom while playing. 민수도 긴장된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이 특이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청소 할아버지, 대체 뭐지? 말도 안 돼. 토익 900점인 나보다 영어를 너무 잘해. 에이, 그래도 재즈 색소폰 연주는 너무 같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거리를 채웠습니다. 분식집 사장은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이, 청소부 할아버지, 나대지 말고 그만두세요. 한국 음악 망신시키지 말고. 이홍일 사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다시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백호 할아버지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색소폰의 마우스피스를 다시 한번 점검했을 뿐입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This is going to be either embarrassing or surprising. Either way, we've got a story to tell when we get back. 백호 할아버지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구부정하게 보였던 그의 등이 곧게 펴졌고 낡은 청소 유니폼 속에서 묘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색소폰 위에서 살짝 움직였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한 떨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잠자고 있던 몸의 기억, 손가락이 깨어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백호 할아버지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색소폰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무심한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강렬한 의지와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말소리, 웃음소리, 심지어 거리의 소음까지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백호 할아버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긴장과 기대감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낡은 색소폰을 들고 있는 청소부 할아버지가 과연 어떤 소리를 만들어낼까? 혹시 저를 더 큰 망신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키에 올려진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외국인 연주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약간의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용일 사장은 팔짱을 풀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민수는 피아노 앞에서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백호 할아버지가 색소폰의 첫 음을 불기 직전 그는 잠시 멈추고 외국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This music is for Korea, and for that girl standing next to me who gave me the reason to play today. 저 청소 할아버지 방금 뭐라고 하신 거야? 이 연주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저 소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무대에 선 이유는 바로 저 여학생이었으니까요. 라고 하셨어. 와, 너무 멋있다. 저 할아버지, 나 왜 눈물 나려고 하지? 연주는 아무래도 좋아. 할아버지의 저 용기가 너무 멋있어. 할아버지가 이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For our music that you know nothing about, and for this young lady who has the courage to share her heart through music, even when the world mocks her. 외국인들이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외국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Well, let's see what Korea has to offer then. 첼로를 든 남자가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I bet the old janitor will embarrass himself in 5 seconds. 백호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동작으로 색소폰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추고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소 할아버지가 첫 호흡을 불어넣자 모두들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외국인 연주자들은 할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90도로 허리를 굽혀 한국식 인사를 했습니다. Sir, I'm speechless. I must apologize for my arrogance. 첼로 연주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What kind of country is Korea? 바이올린 연주자가 경외감을 담아 물었습니다. I knew BTS and Blackpink, but this K-jazz is beyond perfect. To think that even a street cleaner in Korea can play jazz at this level. I feel so ashamed of my prejudice. Korea is not just about K-pop or K-drama. It's K-everything. The soul in your music is something I've never felt before, even in New Orleans. Grandpa, you're incredible. Who are you? Do you play professionally? 청소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Used to, a long time ago. 그는 조용히 색소폰을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게 너의 악기야. 너의 소리를 찾아. 그리고 이 마우스피스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 학생을 위한 할아버지의 선물이야. 나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으니 학생이 받아주었으면 좋겠어. 저는 여전히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색소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니, 이건 할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할아버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누구긴 그냥 청소부지. 이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과 경이로움이 담긴 시선으로. 할아버지가 자리를 떠나는 순간 이순이 할머니의 시선은 눈물에 젖은 채 할아버지를 향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과 그리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분일까? 저는 용기를 내어 백호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마음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분의 연주를 듣고 난 후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 저 부탁이 있어요. 할아버지, 저한테 색소폰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생, 정말 그러고 싶은가? 네, 정말로요. 할아버지처럼 연주하고 싶어요. 제 마음속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전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내일 오후 3시 양화대교 아래서 만나는 게 어떨까?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 이후 저는 백호 할아버지에게 색소폰 교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양화대교 아래에서 우리의 레슨이 시작되었습니다. 호흡은 색소폰의 심장이야. 할아버지가 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낡은 색소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색소폰을 불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 배로만 숨을 쉬는 거야. 하지만 진짜 연주자는 배꼽 아래 바로 여기서부터 숨을 쉰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복부를 가리켰습니다. 횡격막 호흡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지. 하지만 나는 마음의 호흡이라고 부르고 싶어.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너의 영혼과 악기를 연결하는 통로니까. 할아버지는 색소폰을 입에 물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어깨는 전혀 올라가지 않았지만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봤지? 이렇게 하면 배 깊숙한 곳까지 공기가 들어가고 그게 악기를 통해 나오면서 풍부한 소리가 돼. 저는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해봐. 네 손을 배에 대고 배꼽 아래에서부터 숨을 쉬는 거야. 제가 시도했지만 제 어깨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직 어색하지? 괜찮아. 처음에는 다 그래. 매일 아침 5분씩만 연습해. 누워서 책을 배 위에 올려놓고 그 책을 올렸다 내렸다 해보는 거야. 그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색소폰 연습이야. 민수가 근처 돌계단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은이 그러다가 배불뚝이 올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가은이가 불 때는 음이 튀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엠보셔라는 입술 모양 때문이야. 색소폰은 입술과 악기가 만나는 지점이 모든 걸 결정해. 그는 다시 색소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봐, 상하 앞니를 살짝 마우스피스에 대고 아랫입술은 약간 안으로 말아 넣어. 마치 아이스크림을 살짝 핥듯이. 허허.
할아버지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웃음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도 웃을 줄 아시네요? 민수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상하네. 할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음을 거두고 다시 저에게 집중했습니다. 자, 다시 해봐. 입술에 너무 힘을 주지 마. 물 위에 떠있는 나뭇잎처럼 가볍게. 제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좋아. 이제 왼손 검지손가락을 봐. 이건 색소폰의 방향타와 같아. 이 손가락 하나로 음정의 80%가 결정돼.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올바른 위치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오랜 세월에 거칠었지만 터치는 놀랍도록 섬세했습니다. 음정이 맞지 않을 때는 손가락으로 살짝 조절해. 이렇게. 그는 단음 하나를 불며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나의 음이 서로 다른 색깔을 띠며 변화했습니다. 와, 신기하다. 제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색소폰은 사람 목소리와 가장 닮은 악기야. 말하듯이, 노래하듯이 불 수 있어. 그리고 학생은 그런 재능이 있어.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멀었어요. 너가 볼 때 나는 너의 이야기가 들려. 아직 기술은 부족하지만 너의 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양화대교의 강바람이 불어와 마지막 벚꽃잎을 날렸습니다. 할아버지의 하얀 머리카락과 제 스카프가 벚꽃잎과 함께 흔들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희 실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백호 할아버지는 단순히 테크닉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악의 영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을 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서브톤 테크닉을 배울 거야. 재즈에서 특히 중요한 기술이지. 서브톤이요? 그래, 속삭이듯 부드럽게 부는 방법이야. 특히 발라드에서 감정을 전할 때 중요해. 할아버지는 색소폰을 들고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연주는 마치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부드럽고 신비로웠습니다. 비결은 입술에 있어. 평소보다 약간 더 많은 부분의 아랫입술을 리드 아래에 넣는 거야. 그러면 리드의 진동이 약해져서 부드러운 소리가 나. 아, 그런 비밀이 있었어요? 저는 매일 새벽까지 연습했습니다. 좁은 고시원에서는 소리를 낼 수 없어 양화대교 아래 한강변에서 연습했습니다. 추운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백호 할아버지는 특별한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너에게 주고 싶어. 할아버지가 내민 것은 빛이 바랬지만 잘 관리된 색소폰 케이스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름다운 색소폰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나의 마지막 색소폰이었어. 셀몬 마크 6. 마크 6요? 그래. 프랑스에서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만들어진 전설의 색소폰이지. 존 콜트레인도 소니 롤린스도 다 이걸 불었어. 이 악기는 숨소리 하나에도 반응해. 그리고 연주자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주는 악기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귀한 걸 저에게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받아. 이 색소폰은 40년 동안 내 방 한구석에 잠들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숨 쉴 때가 된 것 같아. 너의 손에 쥐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색소폰을 입에 대고 첫 음을 불었을 때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침묵을 깨고 나오는 영혼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어릴 적 잃어버렸던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처럼 기억나진 않지만 늘 그리워했던 그 음색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온기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억조차 나지 않는 아빠의 중후한 품속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한 음이 울릴 때마다 제 안에 담아두었던 슬픔과 그리움이 풀려나왔습니다. 제 손가락은 제가 배운 적 없는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희 DNA 속에 숨겨져 있던 선율이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우는 것인지 색소폰이 우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서러운 울음소리가 음악이 되어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자 동시에 치유였습니다. 엄마, 아빠, 음악 사이로 제 마음이 속삭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목 놓아 부르고 있어요. 보고 싶어요. 색소폰은 제가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을 대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그들이 어딘가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홍대 거리는 우산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천막 아래 새 색소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옆에서 전자건반을 세팅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가은아, 지난 몇 달간 할아버지에게 배운 걸 다 보여줘.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감과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가 조금 약해진 틈을 타서 저는 색소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횡격막에 공기를 채웠습니다. 마우스피스를 입에 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내 이야기를 해. 할아버지의 말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제 색소폰에서 첫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였습니다. 깊고 풍부하고 영혼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민수의 피아노가 제 색소폰을 부드럽게 받쳐주었습니다. 두 악기의 하모니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홍대 거리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쓴 채 우리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학생, 얼마 전에 봤던 그 색소폰 연주자 맞지? 맞아. 근데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 와, 정말 좋다. 빗소리와 너무 잘 어울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우산을 접고 우리 앞에 서서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백호 할아버지도 제 연주 소리가 들려오자 그의 손길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빗자루에 기대어 서서 제 연주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 아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이순이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섰습니다. 당신의 학생인가요? 할아버지는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학생이라뇨. 그냥 제 손녀 같은 아이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리네요. 마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할머니의 시선이 청소 할아버지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40년 전 블루노트에서 연주하시던 백호 선생님 아니신가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이순이 할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당신의 열혈 팬이었어요. 매일 밤 블루노트에 같은 자리에 앉아 선생님의 연주를 듣곤 했죠. 초록색 원피스를 즐겨 입던 여대생 기억하시나요? 백호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마치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맨 앞자리 왼쪽에서 세 번째. 네, 바로 저예요. 저였어요. 이순이 할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당신을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서렸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어요. 제 매니저였던 친구가 제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여자도 그와 함께 사라졌어요. 그랬었군요.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서 당신에게 고백하러 갔었어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 당신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그날 이후 저는 당신을 찾아 헤매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혹시라도 당신이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 이 거리를 떠나지 못했죠. 저는 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돈을 버는 대로 이 거리의 건물을 하나씩 사 모았어요. 가장 첫 번째 사들인 건 선생님이 연주하던, 그리고 제가 매일 즐겨 들었던 그 재즈 카페 블루노트였어요. 블루노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 장소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블루노트, 그래서 그 건물의 간판이 그대로. 하지만 그 건물의 불은 항상 꺼져 있었어요. 네, 선생님이 떠난 후 그곳은 급속도로 쇠락했어요. 선생님의 음악이 사라지자 블루노트의 영혼도 함께 사라진 것 같았죠. 결국 폐업 위기에 처했을 때 제가 그곳을 인수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후 수십 년 동안 그곳을 비워둔 채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선생님이 언젠가 돌아와 다시 그 자리에서 연주할 것을 믿으면서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 아가씨, 또 시작이야? 분식집 사장이 화를 내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비 오는데 웬 청승맞게 색소폰이야? 빨리 이 천막 치워!
할아버지가 순간 앞으로 나섰지만 이순이 할머니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결할게요. 이순이 할머니는 천천히 이용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아이들의 연주가 그렇게 거슬리세요? 할머니가 무슨 참견이에요? 여기는 내 가게고 이 소음 때문에 손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저기 보세요. 당신 가게 손님들도 나와서 이 아이의 연주를 듣고 있어요. 이용일 사장이 돌아보니 정말로 그의 가게 손님들이 밖으로 나와 제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여기는 제 가게니까요. 제가 이 가게 주인, 사장이라고요. 그렇게 시끄러우면 가게를 옮기시면 되겠네요. 사장님, 임대차 계약이 얼마나 남았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뭐요? 아니, 이 할머니가 당신이 왜 이래라 저래라야. 당신이 여기 건물주라도 돼? 네, 맞아요. 정확히 말하자면 사장님이 새 들어 사는 가게가 제 건물이에요. 이용일 사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뭔 헛소리야. 이 건물, 그리고 이 거리의 대부분의 건물이 제 소유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공연하는 이 자리도 제 땅이에요. 이홍일 씨, 당신의 임대 계약은 곧 만료되죠?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것을 내일 내용 증명서로 보내드릴 테니깐요. 가게 뺄 준비나 하세요. 그렇게 소원하던 이 음악 소리 이제 안 들어도 되겠네요. 이홍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요? 네, 제 이름은 이순희입니다. 기억해두세요. 이홍일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제발 계약을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월세가 저렴한 가게는 홍대에 없어요. 이순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아요. 지난 5년 동안 월세 한 번 인상한 적 없는데 저의 호의가 이렇게 되돌아올 줄 몰랐네요. 이제 당신이 나가면 이 자리는 내가 직접 운영할 겁니다. 이용일 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지만 저는 여전히 연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테크닉들이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서브톤, 오버블로잉,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진심을 이제 할아버지에게 배운 테크닉을 이용하여 담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리 저편에서 공연하던 우일도의 관객들이 하나둘씩 제 연주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기 가보자. 저 색소폰 소리 정말 좋은데? 자기야, 나 저기 공연 보러 갈래. 우일도는 자신의 관객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연주를 멈추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자신의 마이크를 내려놓고 제 연주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점차 경외심이 번졌습니다. 마침내 저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순간의 정적 후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떴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 앞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비를 맞고 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관객 속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이순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학생. 감사합니다, 할머니. 당신의 재능과 진심이 모두를 감동시켰어요. 학생, 혹시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연주가 끝나고 이순희 할머니는 저와 백호 할아버지를 근처 카페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은이라고 그랬나요? 당신의 사연을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것도.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은 양, 솔직히 말할게요. 내 남은 인생은 아가씨와 백호 선생님처럼 진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학생이 내 손녀가 되어주겠어요?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 손녀라뇨? 그래요. 이 나이에 갑자기 부탁해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학생을 내 손녀로 삼고 싶어요. 가족이 되어주실래요? 저는 눈물이 차올라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저 같은 사람을? 저는 아무것도. 학생은 특별해요. 학생의 음악에서 그것을 느꼈어요. 당신의 진심이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딸을 갖고 싶었어요. 나는 한 사람을 평생 그리워하며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았지만 늘 가족을 꿈꿔왔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백호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백호 선생님, 40년의 기다림 끝에 당신을 다시 찾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소녀 시절의 반짝임이 다시 깃들었습니다. 당신의 음악이 내 인생의 반주가 되어 주었어요. 힘든 날들도 기쁜 날들도 언제나 당신의 연주를 떠올리며 살았습니다. 순이 할머니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볼이 살짝 붉어진 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함께 보내지 않을래요? 당신이 연주할 때마다 제가 첫 줄에 앉아 박수 쳐드릴게요. 아니면 그냥 매일 차 한 잔만 같이 마셔도 좋아요. 잠시 자신이 너무 앞서 나간 건 아닌지 걱정하며 고개를 숙이던 할머니는 다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이제라도 제가 용기 내서 말해볼게요. 백호 선생님, 저 그때도 지금도 당신의 가장 큰 팬이에요. 백호 할아버지의 얼굴에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잊은 듯 했습니다. 귓가가 살짝 붉어지며 손으로 옷깃을 정돈하는 척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희 씨,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원하시오? 난 이제 거리의 청소부에 불과한데. 청소부가 어때서요? 당신은 내가 40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이고 당신의 음악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사생팬처럼 달려들 거예요. 아마 꽤 귀찮을걸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해요. 함께 가족이 되는 거죠.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아로 자라면서 늘 그리워했던 가족, 그 따뜻함을 이제야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좁은 고시원을 떠나 할머니의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백호 할아버지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은아, 정말 하고 싶은 꿈이 있니? 저는 버클리 음대에 가고 싶어요. 재즈 색소폰을 정식으로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돈 걱정은 하지 마. 이제 내가 너의 할머니잖니. 너의 꿈을 위해서라면 이 할미가 무엇이든 지원해 줄게. 할머니의 재정적 지원 덕분에 저는 본격적으로 버클리 음대 입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저와 함께 연습했고 그의 가르침은 저를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는 또 다른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때 이용일에 분식집이 있던 자리를 카페 블루라는 아름다운 카페로 리모델링했고 그 앞에는 작은 공연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블루노트를 다시 열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블루노트는 당신의 무대예요, 백호 씨. 다시 한번 그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듣고 싶어요. 몇 달 후 계절의 끝자락에 홍대 거리는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카페 블루는 젊은이들로 북적였고 작은 공연장에서는 매일 밤 신인 음악가들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루노트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첫날 블루노트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져 오래된 재즈 팬들부터 젊은 음악 애호가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다시 한번 색소폰 연주자로서의 그였습니다. 그는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색소폰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4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지만 그 열정만은 전혀 바래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의 귀환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사람과 함께 연주하려 합니다. 제 제자이자 이제는 제 손녀가 된 이가은입니다. 저는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 모습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과 따뜻함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저는 할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공연은 40년 동안 저를 기다려준 한 특별한 여인에게 바칩니다. 이제는 제 아내가 된 이순희 씨, 당신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40년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건반 앞에는 민수가 앉아있었고 베이스 기타와 드럼 등 완벽한 연주 무대가 세팅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색소폰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첫음이 블루노트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4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소리였습니다. 슬픔과 기쁨,
후회와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제 색소폰이 그의 연주에 응답했습니다. 스승과 제자, 할아버지와 손녀의 하모니는 완벽했습니다. 두 개의 색소폰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블루 노트를 채웠고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연주에 빠져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40년 방황과 상처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고아 소녀가 가족을 찾고 꿈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는 특별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버클리 음대의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블루 노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제 스승이자 할아버지가 되신 이백호 선생님, 그리고 제 할머니가 되어주신 이순희 할머니 덕분입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거리에서 무시당하는 연주자였을 거예요. 두 분은 저에게 가족을 주셨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날개를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무대 위로 올라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너가 자랑스러워, 우리 손녀. 할아버지도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서 너의 꿈을 펼쳐라. 그리고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여기 블루노트가 너를 기다릴 거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으로 다시 다가섰습니다. 제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인생은 음악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진정한 가족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벽에 부딪힙니다. 저는 고아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게 되었어요. 진정한 음악, 진정한 예술은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도 역시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만약 여러분 중에 꿈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을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몇 년 후 버클리 음대를 졸업한 저는 세계적인 재즈 페스티벌에서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앨범 재킷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선율이 가장 평범한 손에서 피어납니다. 이 음악은 40년의 침묵과 한순간의 용기가 만든 기적입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색소폰을 건넬 때 그것이 긁히고 낡았더라도 불어보세요. 당신이 내는 소리가 당신의 빛이 되고 하늘로 올라가 누군가의 별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눈 내린 소나무의 별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은 이 채널의 빛나는 별이 됩니다.